공생의 기술 챕터 6. 홍익에서 공생의 길을 찾다. 대립과 분리를 극복하고 공생을 실현할 지혜를 찾기 위해 인류의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찾아보았다.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우리나라의 홍익 정신이다.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 그물로 보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근간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 자비, 인, 사랑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전해준 귀한 가르침들이다. 모두 훌륭한 덕목이지만 이들은 타인을 향한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수행과 실천을 통해 자각하고 키우는 개인적인 덕목들이다. 홍익은 자비, 인, 사랑이 추구하는 인성을 전제로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익은 사회적 실천과 그 결과를 강조한다.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상을 바꾸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홍익에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움지와 자신감, 높은 기상이 들어있다. 자신의 뜻과 능력을 키워서 만물을 포용하고 세상을 널리 유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홍익 정신이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수천 년에 걸쳐 국민교육과 국가의 통치 이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나는 오래전에 우리 민족 정신의 정수인 홍익을 나의 신념과 철학, 비전의 중심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홍익이 단지 국사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죽은 단어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가장 필요한 정신이고 현재 인류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이들과 함께 진행해온 지구시민운동의 철학적 뿌리 또한 홍익 정신이다. 홍익은 단지 내 나라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하자는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생의 정신이다. 나는 한국의 홍익 정신을 널리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전안에 국학원을 세웠다. 그곳에는 강건하면서도 인자한 눈빛을 가진 대형 단군상이 손에 쥐구를 들고 있다. 5,000년 전에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잘 지내도 세상이 충분히 평화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과 다른 모든 생명체, 사람과 자연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널리 이롭게 해야 할 대상이 인간 세계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로 확장된 것이다. 이제는 공생하는 것이 홍익하는 것이다. 단군상의 손에 올려진 지구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홍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큰 사랑과 웅지만이 아니라 크고 밝은 지혜가 필요하다.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대상이 둘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만약에 서로 이해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소개했던 집신장수와 남학신장수를 둔 아들로 둔 어머니의 난감한 처지는 단지 속담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두 개인만이 아니라 큰 집단들이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엮여 있다면 갈등과 대립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그 해결의 실마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성의 공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생활 습관, 다른 피부색, 다른 취향,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가진 정도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맞지 않는 다른 쪽 뺨까지 내어주는 것은 어렵더라도 누구나 피부색이나 국적,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나와 같이 세상에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의 기본 책임이고 의무이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우리는 세계를 지금보다 평화롭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진화의 역사를 살펴봐도 공생하지 못하는 생명은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모순되는 가치나 신념의 공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모순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와 다른 것은 악이고 제거 대상이 된다. 서로 다른 것, 대립하고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상에는 갈등과 폭력이 넘치게 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주식, 부동산, 외환 등 대부분의 투자 활동을 관통하는 제로섬의 원칙 또한 같은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분열과 갈등, 적대적 대립과 모순의 상황을 승자와 패자 어느 쪽에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평화와 공존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을 가르는 리더십, 적을 만들어 내 편을 모으는 갈등의 리더십으로는 지금 지구와 인류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일이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관념이다. 차이를 모순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투쟁과 승패밖에 모르는 구시대적 관념이다. 모순의 공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유연함, 지혜가 있어야 한다. 모순의 공존을 받아들일 때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열린 세상이 된다. 우리 뇌는 모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뇌는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가치와 현상들을 수용하고 조화시킬 수 있을 만큼 용량이 크다. 모순은 내가 이기기 위해 반드시 다른 쪽을 패배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답, 모두에게 유익한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고 기회이다.